혹시 로타리 행사 처음 가셨을 때 그 좀 어색했던 경험 기억나세요? 다들 빼곡하게 정장 입고 있는데 언제 박수를 쳐야 할지, 언제 일어나야 할지 몰라서 옆 사람 눈치만 살폈던 바로 그 순간이요. 저희에게 자료 보내주시면서 바로 그 막막함이 자신감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오늘 저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딱딱해 보이는 로타리 위전과 방법 설명서를 한번 제대로 해독해서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와 활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 네. 아주 흥미로운 미션인데요. 사실 그 의전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지레 겁을 먹곤 하시죠. 맞아요. 너무 딱딱하게 들려요. 근데 오늘 대화를 통해 아시게 되겠지만 로타리 의전의 핵심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려는 규칙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모든 참석자가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으면서 행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이죠.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이라는 표현이 딱 마음에 드네요. 좋습니다. 그럼 서류 더미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가 당신의 안내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로타리 행사를 한층 더 품위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의전의 세계, 지금부터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죠.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첫 페이지에 의전이란 격에 맞는 예의와 격식을 갖추는 일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21세기의 격식이라는 단어가 좀 낡고 권위적으로 들리기도 하잖아요. 이게 왜 여전히 중요한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만약 의전이 단순히 낡은 권위를 세우기 위한 거라면 당연히 사라졌겠죠. 하지만 자료에 나온 다른 정의를 보면 그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 의전 매뉴얼에 나온 표현인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조화롭고 평온하게 하는 기준과 절차. 아, 조화와 평온. 네. 즉, 행사에 사회적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먼저 발언할지, 내 자리는 어디인지, 이런 사소한 불확실성들이 모이면 행사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괜히 신경 쓰이고 어수선해지죠. 바로 그겁니다. 의존은 바로 그런 혼란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뭐랄까, 체계적인 약속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모두가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장치라는 말씀이시군요. 불필요한 긴장감을 줄여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타리에서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잘 갖춰진 의존은 로타리의 대외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하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중요한 봉사 프로젝트를 위해서 외부 파트너나 지역사회 리더를 초청했는데 행사 진행이 우왕좌왕하고 다들 어수선하다면 어떤 인상을 주게 될까요? 좋은 일을 하는 건 알겠는데 조직이 체계적이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을 바로 하게 될 것 같아요. 신뢰도에 금이 갈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반대로 모든 절차가 무르르든 매끄럽고 참석자 모두가 존중받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진지하고 신뢰할 만한 봉사단체입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의존은 로타리가 추구하는 초하의 봉사라는 숭고한 가치를 외부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얼굴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철저한 사전 준비와 리허설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봉사의 성공을 위한 필수 과정이 되는 겁니다. 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조직의 가치와 신뢰도를 보여주는 전략적인 도구라는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완전히 새롭게 느껴지네요. 그럼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가장 기본 단위인 클럽의 일반 주회는 어떤 뼈대로 구성되어 있나요? 흐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회장의 개회선언 및 타종입니다. 아, 그 망치로 종을 땡 하고 치는 그 순간이요. 그게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소리가 들리면 사적인 대화를 나누던 분들도 일순간에 조용해지면서 집중하시고요. 네, 맞아요. 단순한 시작 신호를 넘어서 지금부터 우리는 사적인 개인의 모임에서 공적인 로타리 주회로 전환합니다라는 의식적인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 타종 소리가 공간의 성격을 딱 규정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어서 국민 의례가 진행되는데 여기에도 로타리만의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은 일반적이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묵념의 대상이 특별하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그리고 작고하신 로타리안에 대한 명복을 비는 묵념. 맞아요. 저도 그 작고하신 루타리안이라는 구절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조직의 역사와 먼저 길을 걸어간 선배들에 대한 존중을 매주 되새기는 거잖아요. 공동체의 유대감을 다지는 굉장히 효과적인 장치 같아요. 그렇습니다. 과거와의 연결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자료에서 흥미로운 점은 주요 행사에서는 애국가를 1절이 아닌 4절까지 재창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부분입니다. 4절까지요? 네, 이건 역시 단결심과 공동체 의식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위한 의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4절까지 부르고 나면 확실히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 같긴 하네요. 국민의례 후에는 로타리의 핵심 가치를 확인하는 순서가 이어지죠. 네, 모든 로타리안이 공유하는 4가지 표준과 로타리송을 함께 재창하면서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회장 인사, 총무보고, 그리고 초청 강연이나 회원 스피치 같은 핵심 프로그램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군요. 이 모든 절차를 거친 뒤에 시작과 마찬가지로 회장의 폐회선언 및 폐회타종으로 명확하게 끝을 맺습니다. 타종으로 시작해서 타종으로 끝나는 이 수미상관 구조가 행사의 완결성을 높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총재 공식 방문처럼 더 규모가 큰 행사는 이 기본 골격 위에서 어떻게 확장되나요? 단순히 유명 인사가 와서 연설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방문한 주빈에 대한 예우와 그 방문의 의미를 살리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총재 공식 방문 식순을 보면 총재 양력 소개, 클럽 회장의 환영사, 그리고 하이라이트인 총재의 연설이 포함되죠. 네. 여기서 핵심은 자료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총재의 연설에 당의 연도 국제 로타리, 즉 RI 회장의 메시지가 반드시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총재는 단순히 개인 자격으로 오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본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총재의 방문을 통해 우리 클럽이 지역의 작은 모임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국제 로타리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확인하고 그 해의 글로벌 목표를 공유하는 중요한 의식인 셈이죠. 아하. 그래서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공식 방문이라는 명칭을 쓰는 겁니다. 주빈에 대한 예우 이야기가 나오니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자료에 나와 있는 의전 서열표를 보고 사실 좀 놀랐습니다. RI 회장부터 전임 회장까지 순서가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더군요. 이런 서열이 자칫 권위주의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는 없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열의 목적은 개인의 우월성을 드러나는 게 아니라 혼란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100개국 이상에서 대표들이 모이는 국제대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 먼저 입장하고 누가 어디에 앉고 누가 어떤 순서로 소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행사의 본 내용은 시작도 못하고 의전 문제로 삿바싸움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겠네요. 외교적인 결례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의전 서열은 그런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와 잠재적인 갈등을 막아주는 효과적인 시스템인 거죠. 개인이 아닌 직책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고 모두가 그 약속을 따름으로써 행사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꼭 필요한 질서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건 비단 국제 행사뿐만 아니라 지구대회나 클럽 행사에서도 여러 전직 임원들이 모였을 때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런 질서는 회의 진행 방식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료에 나온 의안 심의 방법을 보니 거의 국회법 수준으로 체계적이던데요. 사실 봉사단체 모임인데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결정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하, 국회법 수준이라는 표현이 재미있네요. 근데 바로 그 체계성이 로타리 회의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정해진 규칙 없이 편하게 이야기만 한다면 누가 그 회의를 주도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목소리가 크거나 지위가 높거나 발언을 많이 하는 소수의 의견대로 흘러가기 쉽겠죠. 조용한 다수는 그냥 침묵하게 될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로타리는 동의와 제청이라는 절차를 둡니다. 어떤 회원이 안건을 제출, 즉 동의하더라도 다른 회원이 지지, 즉 제청하지 않으면 아예 정식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논의를 시작할 자격이 생긴다 이런 의미군요. 네, 한 사람의 독주를 막는 첫 번째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안건이 상정되면 바로 토론에 들어가는데 이때 의장의 역할이 중요하겠네요. 매우 중요합니다.
의장은 철저히 중립을 지키면서 찬성 측과 반대 측에게 번갈아 공평하게 발언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의견이 한쪽으로 쏠리는 걸 막고 모든 측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네. 토론이 과열되거나 길어질 때 누군가 토론 종결 동의를 하고 이 역시 재청과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만 토론을 끝내고 표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와, 모든 단계마다 민주적인 합의가 필요하군요. 결정 과정 전체가 투명하게 기록으로 남는다는 장점도 있겠고요. 이런 절차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훈련이 될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내려진 결정은 비록 내 의견과 다르더라도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절차적 정당성이죠.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공동체의 결정을 가장 공정하게 이끌어내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인 절차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듣다 보니까 로타리의 또 다른 핵심인 친교의 순간이 궁금해집니다. 딱딱한 회의가 뜬다고 식사를 하거나 술 한잔하는 자리에서도 의전이 필요할까요? 오히려 너무 격식을 차리면 분위기만 어색해질 것 같은데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공식 의전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친교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끄는 소프트 의전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 술자리 건배사에 대한 영상 내용이 있었죠. 저는 그 건배사를 단순한 여흥이 아니라 친교 시간을 이끄는 중요한 의전의 일부라고 봅니다. 건배사가 의전이라니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보통은 회장님이나 연장자가 한마디 하고 다 같이 잔을 부딪히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럼요. 어색한 침묵을 깨고 모임의 목적을 재치 있게 상기시키고 모든 사람의 참여를 유도해서 분위기를 하나로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영상에서 건배사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눈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표형이었죠. 네, 해피 하면 투게더 하고 외치는 것처럼 짧고 간결한 구호요. 준비하는 사람도 따라하는 사람도 부담 없어서 분위기를 쉽게 띄울 수 있겠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서로 아직 서먹한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아이스 브레이킹용으로 아주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창의력이 필요한 삼행시형입니다. 자료에 나온 재건축 예시가 정말 재치 있지 않나요? 아, 네. 재미있고 건강하고 축복하며 살자. 하하, 그렇죠. 저도 그 부분에서 무릎을 쳤습니다. 그냥 말장난 같지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 모임의 주제와 관련된 단어로 삼행시를 준비해가면 정말 센스 있다는 칭찬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럼요. 마지막으로 가장 격조 있는 방식이 메시지형 건배사입니다. 이건 퇴임식이나 창립기념주회처럼 조금은 무게감 있는 자리에서 빛을 발합니다. 단순히 웃고 즐기는 것을 넘어서 모임의 의미를 되새기고 감동을 줄 수 있죠. 자신의 경험이나 감명 깊게 읽은 구절을 인용해서 한 1분 내외로 짧은 메시지를 전하고 마지막에 의미 있는 구호로 마무리하는 방식이라고 하더군요. 우리의 빛나는 우정을 위하여처럼요. 네, 중요한 건 길지 않게 진솔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좋은 메시지형 건배사 하나가 때로는 긴 연설보다 더 큰 울림을 주기도 하죠. 이렇게 상황에 맞는 건배사를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이야말로 공식적인 회의 진행 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리더의 덕목, 즉 소프트 의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야 그림이 완성되는 느낌입니다. 개회타종으로 시작하는 엄격한 공식 절차와 또 건배사로 대표되는 부드러운 친교 기술이 모두 합쳐져야 비로소 로타리 의전이 완성되는 거군요. 자,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로타리 의전은 그저 복잡하고 따라야만 하는 규칙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존중과 배려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크고 작은 모임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궁극적으로는 로타리의 대외적인 신뢰도까지 높이는 매우 전략적인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개회 타종의 상징성부터 작고하신 로타리안을 기리는 묵념, 민주적 회의를 보장하는 절차들, 그리고 마지막 친교의 순간을 빛내는 재치 있는 건배사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로타리가 추구하는 정신이 정교하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 절차들을 그저 따르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로타리안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보내주신 자료 말미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의전은 그 지역의 관습과 규례를 참고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요. 이것은 의전이 박제된 규칙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는 의미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클럽에서는
공식적인 의전 외에 어떤 독특하고 의미 있는 우리만의 의전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쩌면 신입 회원이 들어왔을 때 다 함께 환영하는 특별한 의식이나 봉사를 떠나기 전 외치는 우리만의 구호 같은 것들이야말로 여러분의 클럽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살아있는 의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